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외래어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네. 근데 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굳이 스트레스 해소해야 돼, 스트레스는 없애야 돼,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긍정적으로, 저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좀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뷰티풀 브레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붙였어요. 뭐냐면 내 뇌에,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요, 약을 처방하는 직업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육체가 얼마나 건강한 습관으로 매일매일 그것이 쌓이는가거든요. 여러분, 노화가 세월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노화는 생활 습관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더 건강하고, 같은 스트레스여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고, 또 노화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복잡한 이게 뭐죠? 척추에서 나오고 뇌에서 나오는 일명 자율신경계라는 겁니다. 온갖 장기에 다 붙어 있는데 오늘 의과대학 수업이 아닌데 제가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이만큼 뇌에 있는 신경계랑 모든 신경계들이 모든 장기에 다 퍼져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건강한 뇌. 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율신경계가 퍼져 있는 곳이 바로 눈의 동공이라든지 또 혈관, 벽. 그래서 혈압도 올리고 낮추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혈압 올라 그리고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서 환자분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린다. 또 땀이 손에서 악수를 딱 하려고 그러면 손이 그냥 척척, 입은 바짝바짝 타고, 또 심장은 벌렁벌렁 뛰면서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모두 다 여기 연관이 있는 거고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고, 방광까지 심지어는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스트레스가 이만큼 온 장기에 다 퍼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겠죠. 네.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이 사실 연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 준비를 하는 스트레스가 없다면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할까요?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시다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얻은 그런 깨달음들을 막 적고 공부하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이 오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집 치우지를 않아요. 회사를 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그 켈리 맥골라이어라는 어떤 박사가 쓴 책인데요. 좋은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을 오히려 분비시킨다.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한 연습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려면 우주에 가서 살아야 된다. 진공 상태에서, 그죠? 이거는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 표 보이시죠? 네. 거짓말, 안 보이실 겁니다. 작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유명한 그 분이 이 100가지의 어떤 스트레스를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찾았습니다. 보면은 이혼과 결혼, 배우자의 사별, 또 이사, 승진, 전학,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결혼이나 승진은 축하를 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순위 10위권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요이땅 하는 그 선 앞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극도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왜? 내가 온 근육을 움츠렸다가 갑자기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니까. 심박동수도 갑자기 올려줘야 우리가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0m 그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선수들과 같은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하기 싫은 공부와 하기 싫은 집안일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힘,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가 있어서 다행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산다. 응?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몸의 증상까지 나타날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내가 뭐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말 받고 힘들지 몸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바로 묵상 노트, 이건 제 묵상 노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K-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안내해 주셨어요. 환자 보기 전이나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환자분들 상담하고 또 최전선에서 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런 어플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묵상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나의 어떤 점검, 내 몸을 점검하는 그런 어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강의에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중독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지만 스마트폰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이점들은 마음껏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묵상 노트인데 좀 창피하지만 공개를 할게요.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늘 알고 있던 구절인데 이날따라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 밑에 제가 잠깐의 멘트를 써놨는데 일하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려고 일하는 거다. 결국은 안식하기 위해서 보고 좋았다. 나 이제 쉴 수 있구나 하기 위해서 나머지 날들에 내가 일을 하고 창조도 하시고 하루 일상을 보내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또 쉬는 날을 지키는 것을 잘 챙기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제가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좀 쉬세요. 이제 일 그만해요. 토요일 날도 꼭 직장 나가야 돼요. 이러면 완전 몰라서 하시는 일이래요. 지금 이거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압니다. 그 넘쳐나는 그런 요구 또 거절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최대한 내가 휴식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에 쉬는 날을 먼저 정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일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이제 길러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너는 왜 주말에 나와서 야근 안 해?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죠. 일요일 날 왜 너는 뭐 잘났다고 장사 안 해? 그렇지만 매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왜 안식일을 챙겨야 하는지 또 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삶의 리듬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의 리듬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공허하다. 아, 나 오늘 진짜 누구 붙들고 얘기하고 싶다. 왠지 눈물 나고 정말 힘들다. 정말 이번 주 너무 바쁘다. 그럴 때에는 내 리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영적 습관, 또 삶의 리듬, 삶의 원칙 다 같은 뜻이거든요. 나만의 내 몸을 챙기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쉬어야 되는데 강연이 이제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일에 오후를 조금 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진료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80%만 일하자 라는 생각으로 5시 반까지만 하고 그냥 문을 칼같이 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쉴 시간이 없다.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부님들이 집에 하루 종일 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바빠요.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다 땜빵을 해야 되니까. 아이의 라이드, 또 남편의 뭐 심부름, 또 내 집안의 어떤 일들. 근데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짜임새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스케줄이 더 타이트한 거예요. 한번 하루는 아무 스케줄도 없는 날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스마트폰에 하루 그 스케줄은 블럭을 시켜놓는 날도 있어요. 블럭, 절대 휴식, 절대 안정. 나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절대 안정. 아무 약속도 안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노예가 되니까. 하루의 노예가 되니까. 근데 주부모님들이 바쁜 게 9시면 10시. 시간별로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둥지둥. 제가 너무 부러운 그림. 제주도에서 아마 첫 강의 때 제가 잠시 언급했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그림이 또 그리워져서 잠시 그림을 봤어요. 이 말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쉬고 있다. 다 고개 숙여서 머리를 쳐박고 뭘 먹고 있죠. 이 말들은 먹거나 싸거나.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온 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루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 분들, 싸고 싶을 때 싸고, 그 가장 인간의 기본 본능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마음껏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수면, 7시간 정도는 꼭 자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면 혁명이라는 책을 쓴 그 아리아나 헌핑턴이라는 그 온라인 포스트를 만든 그 대표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분은 성공을 이뤘죠.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건강 악화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잠을 2-3시간 뿐이 안 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나 2-3시간 뿐이 앉아서 이렇게 훌륭한 뉴스 온 세계에서 다 정말 상위권이 됐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어. 그게 본인의 아주 그냥 큰 자부심이었는데 남은 거는 정말 초췌한 자기 모습. 다크서클은 내려가 있고 몸은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것이 너는 잠을 확보해라. 마음이 편한 자에게 정말 꿀잠을 주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꿀잠을 못 자는 분들이 3명 중에 1명. 정신과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잤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7시간 누워있다고 잠을 잘 자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잘 잤다는 건 자고 나서 상쾌한 거. 몇 시간을 자도 상관없이 자고 난 다음에 푹 잤다. 10시간을 잤는데도 푹 잤다는 느낌이 안 들면 그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수면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잠잘 시간도 없다. 나 너무 바쁘다. 요즘 바쁘죠. 이게 인사인데 요즘 바쁘죠? 저한테 많이 질문들 하세요. 원장님 너무 바쁘시죠? 아니요? 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바쁜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쁜 거를 자랑으로 하는 그런 사회예요. 내가 안 바쁘면 뭔가 도태되는 느낌? 내가 안 바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이 다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에 놀고 있네 이런 말 아세요? 그게 좋은 의미요, 나쁜 의미? 네. 근데 놀고 있어야 돼요. 놀고 있어야 됩니다. 놀고 있네가 나쁜 의미가 되면 안 되고, 나 놀고 있어.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면서 쉬고 있어. 나 이런 거 하고 놀아. 난 이런 놀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질문하는 게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대답들을 못 하세요. 자, 여기서 취미가 뭐세요?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내 취미는 뭔가? 걷기 굉장히 좋은 취미. 정말 좋은 취미. 그림 그리기. 그래서 이제 앉아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놀이. 몸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앉아서 사색하거나 쉴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이제 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이제 5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돌아오는 거는 비난뿐이구나. 모든 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피곤하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내 모든 노력이 어떻게 이렇게 별로 그냥 끝이지?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살지? 매일매일 너무 바빠요. 이제 더 그거 맡겨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독 정신과 의사회 운영 모임을 다녀왔어요. 근데 무슨 이제 그 기획이 있고 회사와 똑같이 이제 세미나를 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더 얹으면 쓰러질 듯한 포화 상태인 거예요. 모든 스케줄들이 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시니까 정말 자기를 찾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거, 또 도울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물론 알지만 저분들의 정신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그런 염려가 제가 좀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저도 어떤 성취지향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 몇 명이다. 우리 오늘 세미나 했는데 몇 명 모였어. 우리 오늘 순모임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 새벽기도 갔더니만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런 어떤 수적으로 몇 명으로 부르는 것은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상숭배란 말까지 있더라고요. 숫자를 얘기하지 마라. 그 과정과 그 가운데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2-3명이 모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교제함,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몇 명이다. 이게 마치 모임이 부흥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다 착각은 아니지만 제가 착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흥이 사실은 또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그거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과정이 생략되고 정말 중요한 중심은 없어지는, 주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신데 중심이 사라져서는 주객이 바뀌는 거겠죠. 또 이제 약간 경쟁 심리.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도 청년부가 있었고 유학생 반이 따로 있었고 그러면 경쟁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랬던 것을 보고 교회마저도 우리가 어떤 서로에게 있어서 경쟁 심리가 있구나. 잘 안 됐을 때는 내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환자분 많이 보면 오늘 너무 피곤한 날이다 하지만 또 어느 날은 환자분이 안 계시면 오늘 환자분이 왜 이렇게 없지? 하면서 불안한 뭔가 병원이 망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의 어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곤함을 느낄 때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형상적인 의미에서 제가 5가지 영역을 늘 살펴보라고 했죠.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지, 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어떤 생활의 어떤 정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적으로 특히 더 바쁜 주가 있거든요. 이번 달은 정말 너무 바빠서 또 새학기니까 3, 4월, 5월 달 다들 또 힘드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쁠수록 오히려 큐티를 더 해야 되고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압박감이 느껴야만 내가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약간의 일중독이에요. 내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 난 열심히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열심인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압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날은 뭐 해야 되고 목요일날은 누구 섬겨야 되고 토요일날은 누구 매일매일 압박감이 있지 않으면 나는 불안한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삶,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지은이인 스카제로는 이런 삶의 규칙에 대한 프린시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이 표를 보고 점검하라 그런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이런 12가지의 항목을 두고 본인들을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보면 기도, 성경과 침묵, 매일 기도, 공부라는 건 뭐 책을 보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 쉼에도 이렇게 3가지 영역, 안식일, 또 단순한 삶, 놀이와 여가, 또 활동에는 또 몸 관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몸 관리라는 것을 사실은 크리스천이나 또 크리스천 사역자분들이 좀 소홀히 하기 쉬워요. 왜냐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행복한 상황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도 여기 해당되는데 몸 관리에는 영양 섭취, 건강 관리, 또 운동 이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정서적인 건강, 지지 모임이죠. 서포트를 받는 거.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싱글이신 분들은 뭐 애완견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어떤 애착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균형이 이룰 때 우리 삶이 참 균형이 잡혀 있구나. 한번 이 시간 잠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과연 몸이 부서져라 하고 일하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봤을 때 좀 줄여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올려야 할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만 점검하라고 떠맡길 수는 없고 저는 친절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 데니엘 에이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에게 밸런싱한 그 균형을 잡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일종의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시간 계획표 방학 때 정하듯이 몇 시에 뭐 해라 라는 걸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먹고 점심에는 채소와 단백질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데 일터가 아닌 곳에서 먹어라. 또 오후에는 15분간 잠깐 낮잠을 자라. 직장인들은 머리를 좀 숙이거나 책상에 엎드려서 잘 수도 있는 거고요. 2시에는 가장 창조성이 높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일들을 점심 먹고 나서 해라. 우리 생각에는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안 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간의 낮잠을 잔 이후에 이렇게 하고 4시 정도는 미팅이나 정보 교환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또 6시에는 근육 운동이나 워킹이 좋다. 퇴근할 때 좀 걸어서 지하철을 타거나 뭐 차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20분이나 30분 정도의 거리는 다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게 좋겠죠. 또 저녁 식사는 7시에서 9시 정도까지 먹는 게 좋고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10시에는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릴렉스를 시작하고 11시부터는 어떤 반신욕을 조금 하면서 잠잘 준비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으냐면 낮에는 교감신경계 톤이 올라가고 밤에는 부교감신경 톤이 올라가면서 숙면에 이르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신진대사에 필요한 호르몬들,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가
이게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너무 힘들어요. 유치원에서도 다 시키는 건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지켜갈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못 지키느냐면요,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유. 우리가 요즘에는 우울증이라는 거를요, 스트레스성 뇌 탈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뇌를 쉬지 못하게 한다. 예전에는 학교를 가려면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요즘엔 다 버스 타거나 아니면 엄마가 내려주거나. 그죠? 심지어는 아파트 지하에까지 주차장이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전혀 바깥 공기를 쐴 수가 없는 상태. 또 멍 때리는 시간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멍 때리고, 응? 창밖도 내다보고, 차를 타고 다녀도 멍 때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멍을 안 때리고 스마트폰.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이런 효과예요.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21세기는 이런 세계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조종하는 시기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물 중독, 어떤 물질에 대한 중독의 개념을 넘어서서 요즘은 DSM-5라고 어떤 진단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행위 중독이 물질 중독 이상으로 뇌에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은 마약을 섭취한 듯한 효과.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뇌, 스마트폰의 중독을 일으키는 뇌가 결국은 마약 중독의 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행위 중독이라는 어떤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바로 우리가 모두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청소년들, 어떻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하고 계신지요? 괜히 숟가락 집어던지고 뛰쳐나갈까봐 말도 못 꺼내고, 그쵸? 눈치 보느라고 고3이니까. 그리고 제가 밤 10시에 청소년들 스마트폰 반납하라는 걸 꼭 가르쳐요. 부모에게 스마트폰 반납해라. 밤 10시.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저는 그 반발을 참 어떻게 보면은 초, 중, 고 학생들이 어떻게 부모의 말에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니면 그런 전쟁을 치르기가 싫으신 건지, 아니면 그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그냥 아이에게 맡기신 건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른도 조절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10시 됐으니까 꺼야지? 그리고 끄는 아이들은 없어요. 보다가 잠듭니다. 그래서 10시 반납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8.4%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미래의 의사 직업 중에 3가지 직업이 아주 호황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혹시 안과. 왜냐면 안구 건조증. 왜 안구 건조증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화면을 보는 동안에. 이게 LED 라이트 때문에 뭐 보호 액정을 꼈어요. 이건 소용없습니다. 나는 LED 라이트 보호 액정 꼈대요. 그 소용없어요. 그 라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화면을 집중해서 보는 동안은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거든요. 2번째는 정형외과. 정형외과. 왜냐하면은 어깨, 거북목 증후군, 그다음에 손목,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엄지손가락까지. 이거 넘기니까. 그래서 정형외과가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합니다. 3번째로는 어떤 의사일까요? 정신과. 맞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과 전문의.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불면증, 또 강박, 또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러한 어떤 증상들, 또 금단 현상, 불안. 스마트폰 하루 집에 놓고 와본 적 있으신 분? 집에 다시 뛰쳐가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는 혹시 제가 까먹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그냥 안 찾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은 스마트폰 프리데이다. 나를 찾을 사람은 병원으로 전화하겠지.
물론 이 모든 직업을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와 같이 이제 병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직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은, 급히 찾을 분들은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또는 주말에는 그냥 양해를 구하고 서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주말에 특별히 일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스마트폰 프리데이. 스마트폰 프리데이.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게 몸을 움직여라. 근데 몸을 움직이는 게 뇌랑 무슨 상관이에요? 몸을 움직여야 되면 뇌의 혈류량이 올라가요. 몸에서 펌핑되면서 그래서 잠이 깨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뛰고 오면은 좀 더 흥분되면서 이렇게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공부도 더 잘 돼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너 혹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니? 그쵸?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뇌가 더 활력을 찾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차니즘 청소년, 귀차니즘 아버님들에게는 항상 몸을 먼저 움직여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 없어요. 우울증 환자분들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행동치료 1번이 뭐냐면 내가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어도 몸을 움직여서 일단 나가야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가족의 역할이에요. 몸을 움직이면은 사실은 호흡도 하게 되죠. 또 호흡을 하게 되면은 복식호흡, 또 우리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바로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할 줄 아시는 거죠? 배를 복식 호흡일 때는 배를 내밀고, 그 다음에 배를 집어넣을 때는 숨을 내쉬고, 풍선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 해주는 거. 그래서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다 아니다? 운동이다. 역시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나는 숨쉬기 운동뿐이 안 해요. 운동 많이 하시는 겁니다.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10분에서 20분 반드시 숨쉬기 운동. 왜 운동 안 해? 그러면은 나는 숨쉬기 운동 중이야. 정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뼈와 관절에 또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유연성도 갖다 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퇴근 후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일탈하라고 가르쳐 배웠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탈하라. 일탈하라는 게 매일매일 매너리즘, 퇴근, 집, 퇴근, 집 이런 그 사이클에서 약간의 변동을 주는 게 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운전도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주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갔을 때 뇌에 다른 루트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킹이 발달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사용을 잘 안 하면요, 정말 그 머리가 불에 타는 거 보셨어요 혹시? 확 줄어들잖아요. 머리카락 훅 줄어들듯이 신경의 그 필라멘트, 그 미세 섬유가 정말 그 불에 타듯이 그냥 싹 사그러들어요. 그런 제가 그 나노미터로 찍은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걸 보고 제가 정신과지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뇌를 저렇게 안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났던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 오늘 뭐하러 여기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걷기 운동 바로 퇴근 후에 가장 하는 걸 추천하고요. 제 아지트 어디라고 그랬죠? 한강 고수부지. 여러분의 아지트 한 군데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집에서 찾아야 될 때는 목욕을 하는 시간. 그것도 일탈이에요. 내가 오늘은 샤워를 아침에 안 하고 나 오늘은 저녁 시간에 내가 휴식으로 하겠다. 또는 나는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잠깐 들렀다 가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 나 일탈 중이야. 퇴근 시간은 조금 늦게, 제가 뭐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30분, 1시간 정도의 일탈도 굉장히 우리 뇌에 활성을 준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신 건강의 날을 정해라. 정신 건강의 날을 정해라. 정신 건강의 날을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책에도, 제 책 아시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에 얘기했죠. 리추얼 데이를 가져라.
항상 쉼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은 어떤 그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붙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습관이 저절로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과 아무리 좋은 강연,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우선순위로 내가 매겨놓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을 마치 스마트폰을 집에 가면 바로 보고 눕듯이 내가 마련을 해놔야 돼요. 아, 맞아. 숨쉬기 운동 하랬지. 아, 일탈 하라 그랬지. 일주일에 한 번 정신건강의 날 마련하라 그랬지.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날에는 의도적으로 내 정서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정서를 돌보는 일이 뭐지 도대체? 남을 칭찬해주는 거. 감사를 하는 것. 감사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정서를 돌보는 거고요. 어쩔 때는 나에게 큰 상을 주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휴식. 나는 오늘 환자야. 나는 오늘 환자야. 아니 정말 그거를 안 정하면 진짜 환자가 되세요, 여러분. 네. 정말 환자가 돼요. 맨날 아프다는 분 있죠. 네. 맨날 아프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꾀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꾀병 같아요? 그분들이 정신과 가서 그래요. 모든 내과, 신경과, 무슨 과 다 가서 자기 몇백만 원 다 썼대요. MRI까지 찍고. 근데 결국은 원인을 찾지 못해서 가족들이 너는 꾀병이다. 그래서 자기는 꾀병이라는 얘기 듣고 화나서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정신과를. 그래서 보면은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화병, 만성피로. 바로 다음 주 강의에서 다루게 될 만성피로와 일중독이 대표적인 영향이고요. 또는 정신적으로 압박감. 여러분 정신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몸이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플레잉 되죠. 좋은 것들은 플레잉 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신건강의 날을 만들어서 좋은 그런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4가지 원칙 배우셨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다 까먹으셨을 줄 알아요. 폰을 멀리하라. 두 번째, 몸을 움직여라. 세 번째, 일탈. 네 번째, 건강의 날을 만들어라. 정신 건강의 날을 만들어라. 4가지 꼭 실천하시고요. 자, 이거는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사진에서 성공. 성장, 너무 기뻐 보이죠? 야, 나 이만큼 성장했어. 나 이만큼 성공했어. 성사시켰어. 넌 넘버원이야. 넌 넘버원이야. 너무 좋아 보이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뒷모습에는 두 얼굴이 있어서 성공의 두 얼굴, 강박의 두 얼굴이죠. 내 스스로 굉장히 자신을 괴롭히는 성격적으로 조급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완벽주의자거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내거나 상처를 잘 받는 우리 직장에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분들은 사실은 나는 성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은 본인도 욕먹고 본인도 괴로운 그런 상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직장인, 또 남을 돕는 직업에 계신 사역자분들, 또 정신건강, 남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들, 남을 돕는 직업에 있는 감정 노동자들 모두가 전부 번아웃 증후군, 이런 피로, 남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몸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전으로 여기시고 오늘부터 우리 몸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